건축, 인테리어 실무 과정에서 스케치업을 활용한 PT 자료 작성 및 매뉴얼 작업 활용 사례와 스케치업과 트윈모션 VR 제작을 통해 클리어언트에게 임팩트 있는 제안 사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피소프트 코리아 CG팀의 진드코 팀장님과 이어서 조인 디자인 설계팀의 이태훈 부장님께서 차례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트윈모션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사후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이자 강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저분께서는 제 고객입니다. 예, 조인 디자인의 이태훈 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 고객하고 그 기술 지원을 하는 이런 저 같은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카톡을 하면서 하물며 저는 첫 아이를 출산을 하고 병원에 와이프가 산후조리원 있을 때도 이렇게 병원 바닥에서 기술 지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한다는 거는 정말 엔지니어한테는 대다수의 엔지니어들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지금 오늘 같이 모셔온 고객이 그 어떤 고객보다도 저하고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떤 디자이너보다도 스케치업 노가다 작업을 즐겨서 하시더라고요. 밤을 3, 4일을 새시는데도 지치지 않으시고 그걸 즐겨서 하시는 모습에 저도 감탄을 많이 했었고 저 역시도 다시 CG를 하게 되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 부장님께서 조인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조인 디자인의 이태훈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큰 강의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면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안 떨 줄 알았는데 좀 떨리기도 하고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전문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강호에서 네, 조심조심 매일매일 스케치업이나 뭐 도면 그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설계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뭐 제가 스케치업을 그 활용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해보기 어려웠던 내용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인테리어 중에서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명품 매장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제가 스케치업을 이제까지 하면서 저희 진드코 대리를 통해 가지고 트윈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스케치업을 더 극대화해서 비주얼 해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떨리네요. 뭐, 여러분도 오늘 오전부터 계속 여기저기 강의를 들으셨죠? 많이 지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실은 밤새고 또 왔고 지금 굉장히 심신이 미약한 상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거고요. 저희 회사는 조인 디자인 주식회사라고 하고요. 인원은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본사 60명, 공장이 한 40명 정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뭐 까르띠에, 구찌, 페레가모, 디올, 뭐 불가리, 뭐 제냐, 펜디,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로로피아나 뭐 그 외에도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인테리어를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지 않고 정보도 별로 없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제가 그런 조인 디자인에 지금 입사한 지 근 10년이 가까이 됐는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는 건축 베이스입니다. 건축공학과를 나왔고 건축 설계 사무실에 처음 입사를 해서 건설 회사에도 한번 거쳐왔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제가 제일 오랫동안 몸담았던 뭐 경기도 제2청사 이제 이거는 꼼빼로 당선이 돼서 설계하고 상주감리로 3년 동안 착공해서 준공 때까지 있었고요. 이 안에서 상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많이 했던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외에도 뭐 금호공대, 뭐 턴키 설계, 꼼빼 뭐 여러 가지 건축 설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초기에는 관공서 위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관공서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은
거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정부 쪽에 뭐 양주군청사, 지금 시청사가 됐겠죠. 의정부 문화예술회관, 안산 뭐 문화예술회관, 목포 시민 뭐 체육센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설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파트 할 때 물론 평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요즘엔 비주얼적으로도 이뻐야 되기 때문에 뭐 옥탑층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런 것들도 스케치업으로 많이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스케치업을 시작을 했던 건 한 15년 전입니다. 2002년도쯤에 제가 알고 있는 저 그때 그 당시에 설계 사무실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선임께서 신기한 프로그램을 하나 가져왔다. 근데 그때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회사의 사장님이 저희가 전혀 하지 않았던 이제 그 목동 쪽에 강서지구 쪽 그 도시 개발하는 지구 단위 계획 그 프로젝트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를 좀 이렇게 비주얼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다가 찾은 게 스케치업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알게 됐던. 근데 책도 못 받고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며칠 동안 네모 만들었다가 올려보고 뭐 팔로우 해보고 지워보고 눌러보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말도 안 되는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 분명히 시청에서 안 좋아, 구청에서 안 좋아할 텐데라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 모형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숙지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일반 다 하고 있는 이런 스케치업 모형들을 많이 해왔던 유저 중에 한 명이라는 거. 저는 기술적으로 혹은 책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개미같이 계속 눌러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스킬들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인 디자인에서 명품 매장 설계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하다가 아시겠지만 건축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인테리어는 스케일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명품 매장은 그 스케일 작은 인테리어 중에서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60평짜리 명품 매장 하나를 하게 되면 도면을 한 300장 정도 그래요. 네. 디테일이 가구 하나에 뭐 10장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테리어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원이 다르죠. 처음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알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그 전에 했던 사람들 도면 따라 그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딘가에 딸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전에 제가 건축을 할 때 해왔던 스케치업을 활용한 어떤 아이템이 없을까라고 하던 차에 저희 회사에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수출 가구들입니다. 이런 게 수출 가구인데 그 전에는 그냥 도면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부분별로 이제 포장을 해서 보내면 현지에서 이제 작업자들이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계신 작업자분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이주 노동자들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언어도 틀리고 그래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현지에서 시공 감독을 나간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조립도를 만들어 보자. 우리 프라모델 혹시 뭐 만들어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 조립도 이걸 어떻게 끼우고 본드 어떻게 칠하고 뭐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상세한 조립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드는 게 조립도입니다. 이건 초기에 제가 했던 건데 최근 거는 좀 빼고 예전에 했던 것들을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각 부분별로 포장한 것대로 이제 남발을 매기고요. 처음에 베이스 벽부터 해서 자 이쪽 하나 거를 첫 번째 거를 여기다 끼워서 넣으면 돼. 두 번째는 그 밑에 문 열면 요 밑에 다리바를 조정을 해서 수평을 맞춰주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굉장히 상세하게 조립도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쪽도 해서 수평 맞춰주고 요거 열면 옆에 거 처음에 어떤 거고 두 번째 거하고 붙여줘야 돼. 네.
사실 여기 영어로 막 설명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걸 잘 보지 않아요. 그냥 그림만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 나사를 안 그려주면 나사를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나사를 그려줘야 돼요. 근데 그냥 그려주면 안 되고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예, 라고 그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왼쪽으로 돌리다가 찐빠 먹고 다시 나사가 돌아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준 거죠. 사실 글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세팅하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꼭 만화책처럼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만들어줍니다. 혹시 스케치업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활용하시겠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가다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선 조립도지만 얘를 이제 그 애니메이션화를 하면 이게 동영상으로 만들면 하나의 가구가 벽에서부터 세팅하는 과정에서 나사를 받고 하는 과정까지 싹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같이 보내줘요. 얘를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그거를 보겠죠. 그러다 자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립하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팁해서 전구 갈아 끼는 방법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정말 그 사람들은 이렇게 화살표를 해줘야만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두 번째 거를 보여드리면 더 기가 막힌 노릇까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최근에 했던 건데 그 창의공항에, 그러니까 싱가포르죠. 창의공항의 T2에 들어가는 구찌 중 가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세팅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골조에서부터 벽 세팅하는 순서까지 쭉 나열해 주죠. 여기도 나오죠. 나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라 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 뒷판 어떻게 받고 거기에 나사를 몇 개를 받고 하는 것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다 만들어 주죠. 이런 조립도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나사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나사는 특수한 나사는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웨어하우스에서 따다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죠. 그래서 끼워지는 것까지 상세하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훅훅 나오는 대로 이렇게 꼭꼭 꼽아줘야 돼라고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완성이 돼. 해서 뒤로 붙이면 완성이 되는 거야라고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메인터넌스가 생겼어요. 유지 보수할 게. 이 앞에 있는 요 앞판이 오염물이 묻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빼가지고 본드 붙여서 붙이면 되지. 라고 했더니 거기 감독자가 얘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걸 네가 그림으로 그려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얘를 빼서 본드 붙여서 붙여.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립도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야, 야판은 어떻게 빼냐면 자 이걸 빼는 거야. 여기에는 여기에 나사가 박혀 있어. 그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면 안 돼. 그건 또 박혀. 왼쪽으로 돌아서 빼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나사를 다 빼. 그러면 여기에 본드 자국이 남아 있을 거야. 본드 자국은 칼로 다 긁어내야 돼. 라고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자, 새 판을 가져왔지? 그럼 다시 그 자리에다 다시 본드 칠을 해. 본드 칠은 여기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구멍에 다시 나사를 다시 박아야 돼요. 이번에는 푸는 게 아니고 라고 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조립도를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 건축하다가 와서 인테리어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신기한 아이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만들었던 것들인데 지금은 더 상세하고 더 길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까지 그런 스케치업을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립도 같은 것도 애니메이션에서 그걸 이제 돌리면 동영상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여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조명을 때리면 그래도 비주얼이 좀 사는데 인테리어에 오니까
인테리어에서는 천정 뚜껑 닫아버리면 조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는 사실 이제 그 명품 매장들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이상한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스포츠 투어이라고 인터넷 들어가시면 여기는 어떤 회사냐면 그 스포츠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해서 각 구단이나 이런 데 뭐 넘겨서 팔기도 하고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야구 학교라는 거를 하나 만듭니다.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맡았는데 명품 매장만 하다 갑자기 이걸 하게 되는데 PT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스케치업을 일단 모형은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마테리얼까지 다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는 와중에 T모션을 알게 됐죠. 그래서 T모션을 적용하면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자꾸 갈라집니다. 네, 조심하세요, 선이요. 네. 좀 짧습니다. 네, 제가 이걸 들어드려야 되나요? 이거는 스케치업을 모형을 만들어서 머터리얼까지 다 넣고요. 그거를 트윈 모션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비주얼로 볼 수 있게끔 VR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돌리면 제가 서 있는 시점을 넣어서 360도로 공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천정, 바닥, 이쪽, 그리고 제가 포인트를 미리 만들어 놔요. 그 포인트로 가서 제가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어플리케이션은 공짜예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이고요. 안드로이드나 혹은 iOS 전부 다 서포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좁네요. 락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저거는 이제 VR로 해서 현재 내가 있는 시점에서 핸드폰이나 저런 패드류를 가지고 돌리면 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각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렇게 하지 않고 위치를 고정을 해서 줌 아웃하거나 송로를 이렇게 돌리면 제가 원하는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길래 아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틀 동안 불러가지고 개인 강습 받고 저거를 만들어서 이제 PT를 가게 됐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완공이 됐고요. 분당에 가면 이 스포츠 야구 학교를 볼 수 있어요. 1층에는 이렇게 야구 시연하는 곳, 그다음에 이제 뭐 카페, 2층에는 헬스클럽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사장님한테 더 이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냥 결과물만 가지고 해서 본 건데 이거를 직접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한 간단한 시연을 인테리어가 아닌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만들었던 건축 모형을 가지고 한번 라이브로 시연을 해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춘천에 있는 서천리에 제가 한 8년, 9년 전에 했던 그 펜션 단지입니다. 펜션 단지를 이때는 뭐 트윈모션도 몰랐고 저는 렌더링 이런 것도 그때는 잘 하지 못했던 때라서 그냥 스케치업만 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도면도 없고 그냥 스케치업만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디자인 해주고 어느 정도 필을 받고 도면은 알아서 뭐 지역에서 이제 시키면 됩니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를 한번 트윈모션으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신대리님.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스케치업 파일은 제가 여기에 띄워놨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좀 노가다 오랜 시간 하셔서 수정을 3차례, 4차례 하셔서 만든 모델인데요. 지금 띄워놓은 건 트윈모션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CG를 만들고 가상현실을 만드는 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해당 스케치업 파일을 지금 아까 보셨던 스케치업 파일을 바로 불러오기를 할 겁니다. 네,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끼리 호환을 하려면 어떤 변환을 필요로 합니다. 3ds나
DXF나 혹은 DAE나 이런 이제 변환을 요구를 하는데 트윈모션의 장점은 그 어떤 변환도 없이 SKP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네이티브 임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변환도 없이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모델링 된 것을 이렇게 지금 트윈모션 내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통 이런 GPU 기반의 게임 엔진들을 사용한 실시간 렌더러들은 가져오자마자 어느 정도 품질이 받쳐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임 엔진이 가지는 특수한 장점이죠. 저는 여기서 약간의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이곳의 하단 UX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날씨를 설정하는 곳인데 이 노란색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 보면 뭐죠? 하늘의 색깔이 바뀌죠. 그다음 두 번째 있는 거는 네, 그냥 움직여 보면 이렇게 구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UX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굳이 이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영어를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기도 하고 안개를 놓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비 오는 CG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기능이긴 하지만 정말 사용했다간 큰일 나는 기능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그다음 이제 또 특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구글 지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이 프로젝트가 어디죠, 부장님? 춘천시 서천입니다. 예, 춘천이요. 그러면 이제 좀 저희 부장님처럼 이렇게 까다로운 고객들은 꼭 여기 춘천의 번지수까지 찾아가서 찍으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예, 제가 춘천에서 서울을 한번 바꿔 찍어 보겠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죠. 그림자의 차이가. 그렇게 번지수까지 찾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춘천쯤을 이렇게 대충 찍어 두고요. 그다음 이제 주변 지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펜션 단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쪽이 이제 산이 있는데요. 예, 그 산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땅을 꾹꾹 눌러서 이렇게 뒤쪽을 이렇게 올려내겠습니다. 기본 지형을요. 물론 건축 설계 실무자들께서는 대부분 이 주변부 지형을 수치 지형도를 보고 구성하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그 수치 지형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주변 지형들을 좀 올려서 세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올리도록 할게요. 괜찮네요. 네. 자, 여기는 이제 색칠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로 브러쉬 종류를 바꿔서 이렇게 싹싹 색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의 재료 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반부 지형을 이렇게 넣어주거나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산이 지금 보면 민둥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건축 CG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변부 조경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건물의 디자인보다도 주변부 조경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식재들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배경 처리부터 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노란색으로 스케치업에서 저 나무를 일일이 하나씩 다 심거든요. 심고 높이도 맞추셔야죠. 아, 죽는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트윈모션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그 지형의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심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다들 상상을 하죠. 디자이너라면. 근데 이 땅을 나중에 내려야 돼요. 이렇게 내려야 돼요. 지형도 나무도 높이가 같이 수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좀 과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마우스를 놓으면 자기 레벨 맞춰서 다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디자이너들이 좀 노가다를 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부장님 여기까지 제가 놓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요거 이제 가을을 표현할 수도 있고 겨울을 표현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손쉽게 가을로 해주세요. 가을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을이더라도 침 엽수는 겨울에도 녹색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섞인 표현을 좀 하고 많다, 적다 이렇게 손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재료 매핑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요즘에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은 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매핑하는 것 정도는 다들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벽면에 콘크리트 재료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매핑을 하고요. 또 이게 멀리서 찍힐 때는 이 콘크리트 입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크게 키워둬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손쉽게 크게 키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스타코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타코 재료, 스타코 느낌이 나도록 저는 여기에다가 아이보리 색깔을 이렇게 색깔을 믹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에 보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이보리로 이렇게 살짝 매핑을 색감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붕 부분을 매핑을 할게요. 지붕이 좀 칙칙하니까 약간 좀 네, 오렌지 계열로 해볼까요?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밝죠? 저는 밝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밝기를 얘만 좀 이렇게 낮추면은 맞아요, 부장님? 약간 더 오렌지. 예, 예. 누가 이렇게 촌스럽게 분홍색 지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깔 캘리브레이션도 이렇게 정말 이제 실제 상황을 이렇게 의도한 거예요. 예, 실제 저희가 건축주를 만날 때 맨날 이런 거를 겪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의도한 겁니다. 저는 이제 요걸 하기 전에 건축 취지를 10년 하면서 10년 동안 이런 일을 맨날 했었어요. 부장님도 마찬가지죠. 전 더 했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군중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군중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촉 걸어 다니는 군중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요 종교 녹색 집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쟤 너무 의도된 움직임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좀 해서 좀. 예, 그러면 사람의 열 숫자를 좀 늘리고 적으면 돼요. 적으면 좀 저희 어딘가 순실이 언니 있을 것 같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좀 실패했네요. 네, 너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군중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 계단이 있죠. 설마 계단을 딛고 내려올까 하면서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단을 딛고 내려옵니다. 정말 딛고 내려옵니다. 저기 도대체 몇 명이 사는 거야? 사람을 줄여요 좀. 네, 정말 딛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근데 저거 3D 맥스에서 하려면 죽어요. 해보신 분 계세요?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인원을 줄여주세요. 인원요? 예, 네. 줄여야죠. 이렇게 낮추면 줄어듭니다. 저 정도 살면 저희 못 살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중들 역시도 세팅이 아주 쉽게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녹색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 녹색 선을 따라서 차량이 이렇게 가는데 너무 빠르네요. 저 정도면 다 사고 나죠. 예, 낮추겠습니다. 다 산으로 들어가야지 차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요 도로 같은 경우는 오르막인데도 이렇게 높이를 인식해서 똑같이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보여드릴 거는 식재를 심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차들도 뭔가에 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차들이 좀 적어야겠네요. 예, 좀 가끔 있어야죠. 예. 괜히 이런 거에 시선이 가면 곤란하니까. 네, 그다음 식재 기능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식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케치업에서 사전에 이런 박스들을 심어놨습니다. 이런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들을 나무로 교체를 하면은 저는 식재 계획을 한 번에 반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모션에는 그 어떤 오브젝트들도 객체로 트윈모션 자체의 라이브러리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 기능이 디자이너분들의 시간을 정말 많이 아껴줍니다. 여기 보면 흰색 박스가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 한 번에 이렇게 전부 다 식재로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소나무를 넣어뒀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 같은 동글동글한 나무로 좀 바꿔. 낮은 걸로. 낮은 걸로 해요. 예, 그러면 다시 바꿔야죠. 그럼 보통 이걸 지우고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근데 새로 깔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관목류로 한 번에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수정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오케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시간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진짜 잔디를 좀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잔디를 심어주고요. 잔디뿐만 아니라 보통 CG에서는 이런 곳에 꽃이나 이런 요소들도 좀 뿌려줘야 좀 이렇게 너무 많다. 네, 좀 적당하게 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요. 이러다 그리고 건축주들이 하는 얘기들 있죠. 이 건물 위치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얘 좀 옮기자. 예. 그럼 이제 그때부터 머리에 지진 납니다. 이걸 어떻게 옮기기 시작을 하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곤란한데 저걸 옮기자고요? 저거요? 얘를 좀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
왼쪽으로 옮겨요, 오른쪽으로 옮겨요? 얘를 뒤쪽으로 이쪽으로. 예. 이렇게 스케치업 파일 이렇게 고쳤습니다. 네. 이게 어떤 디자인 변경이 가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다음 스케치업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저장 버튼은 저장 단축키 뭐죠? 컨트롤 S입니다. 네. 트윈모션도 컨트롤 S입니다. 자, 이 파일이 좀 건축 전체가 모델링이 되어서 저장 시간이 됐네요. 자, 그다음 이걸 트윈모션에서 디자인 변경 사항을 마우스 클릭 리로드, 즉 업데이트를 시켜주어서 바로 여기를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매핑이 바뀌었는가, 깔아둔 식재가 바뀌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업데이트 중에 있고요. 사실 이 파일이 좀 용량이 크다 보니까 한 5초, 10초 걸릴 것 같네요. 건물 안에 모든 인테리어가 다 돼 있는 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물 위치로 옮겼습니다. 이게 디자인 변경이 되었다는 걸 가정을 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요소들을 보면은 네, 매핑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다음 보여드릴 것은 여기에서 조감도하고 투시도 같은 것들을 뽑아내려면 그냥 단축키 F12만 누르면 바로 바탕화면에 이렇게 0.1초 만에 캡처가 걸립니다. 이 캡처 사이즈는 가로 사이즈 1920에 세로 사이즈 1030 정도 됩니다. 왜 1030이냐면 밑에 시작 표시줄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크롭되어서 나가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이걸 가상현실로 할 텐데 가상현실로 띄웠을 때 바로 이것 하나씩 있으시죠 집에? 네. 저희가 앞에 부스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에서는 그 3D 안경을 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트윈모션은 오큘러스는 물론 바이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갖고 오면 줄을 서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3D TV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단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 건축주한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도구로도 사용 가능하겠죠. 오, 너무 안에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트윈모션에 대해서 라이브 시연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트윈모션을 기존에 사용하시는 다른 고객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의 저희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소프트 코리아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입 회사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서 네, 그 해외 기술자들, 개발자들로부터 가장 일선에 있는 어떤 그 정보들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전 세계에서 트윈모션을 가장 많이 판매했고 가장 많은 사후 지원 만족도를 얻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1위 디스트리뷰터라는 1위 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올해 4월에 프랑스 깐네에서 제가 수상을 했었죠. 그리고 저희는 이 트윈모션을 100명 이상의 종합건축사 사무소, 다들 아실 만한 그런 설계 사무소들의 전사 교육을 했었고요. 각 사무소들마다 사용하는 수치는 다르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소 법인이 있는데 요거 이제 현상 설계 들어갔다가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네, 2위를 했었는데 1위는 공간건축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들 직원들이 모두가 직접 트윈모션을 사용하는 직원들입니다. 직접 CG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직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예비 고객들보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저희는 사전에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저희 고객들이 저희가 한 어떤 실수나 그 노가다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부스 쪽 요 세션이 끝나고 부스 앞쪽에 보시면 저희 강사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손쉽고 빠르게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소속을 옮긴 뒤에도 찾아 쓰시는 편입니다. 네. 자, 차기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분이네요. 네. 그 3분기에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이고 오늘 보여드린 트윈모션은 2016 버전입니다. 그리고 차기 버전의 이름은 2018인데요.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한국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유럽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최적화된 조경 객체가 탑재될 계획인데 지금 여기 있는 조경 리스트는 해안건축에서 저희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조경 리스트입니다. 조경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스펙들이 이 엑셀 안에 다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차기 버전에 탑재되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CG를 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이 트윈모션 앞으로 더 쉬워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트윈모션 차기 버전입니다. 원래 트윈모션은 저희가 그 전에 2016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크라이 엔진을 사용했었는데 차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을
채택했습니다. 네, 언리얼 4입니다. 3 아니고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네이티브 퀄리티가 이 정도에 달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건 렌더링한 게 아니라 캡처를 뜬 네이티브 퀄리티이죠. 네, 네, 언리얼 엔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품질에 다를 계획이고요. 네, 광원 표현 같은 것들은 더더욱이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기 버전의 UX는 더더욱이 심플해지고 또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면 더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특성,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난 정말 쉽게만 쓸 거야 그런다면은 하단 UX가 더더욱이 쉬워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바를 좌우로 움직이면은 기상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스터 디벨로퍼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비 오는 건 절대 안 쓴다고 했는데도 꼭 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리얼타임으로 서포트할 계획입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그 리얼타임 렌더러들은 이게 좀 바로 이렇게 일루미네이션이 바로 CPU를 거치지 않고 표시되기가 어려운데요. 트윈모션의 경우는 리얼타임으로 서포트할 계획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2분 정도 초과했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겪은 실수들을 고객들이 절대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트윈모션에 대한 질의사항은 저희 앞쪽에 있는 트윈모션 부스에서 제가 이동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그래픽 소프트 코리아 CG팀의 진득호 팀장님과 조인 디자인 설계팀 이태훈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